365일 이전에 핀 제거 수술을 하셔야 보장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미처 모르고 있다가 365일 경과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제거했을 때 든 이 병원비 비용은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실손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보험료 차액과 자기부담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손 가입 시기별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알려드릴 겁니다. 모르면 낭패 볼 수 있으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나중에 나 이런 거 몰랐어요 하고 땅치고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시면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세대 실비의 경우 한방치료 시는 입원일 때는 보상이 가능하나 통원일 때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세대 실손부터 입원이냐 통원이냐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단 비급여는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일 때만 보상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치료도 1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 되지만 2세대 실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나 치과치료 실손 보상이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치질 수술 1세대에서는 보상이 안 되지만 2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치질은 대부분 급여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실손 보상 받으실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치료인데요. 이 부분은 1세대 실비에서 40%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2세대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1세대 실손은 4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 디스크랑 신경계 질환인데요. 1세대 초기엔 보상이 안 되었지만 뒤부터는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1세대 실손은 회사마다 약관마다 각각 보상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다음은 선천성 질환인데 이것도 1세대 초기엔 대부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뒤부터 선천성 뇌질환만 제외되고 나머지 선천성 질환은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세대 실비부터는 이 선천성 질환은 선천성 뇌질환만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1세대 실손은 약관이 좀 각각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천성 질환이 모두 보상 안 되게 면책되어 있는 약관으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뇌질환만 제외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천성 뇌질환의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는 다 보상이 안 되지만 4세대 실비부터는 태아 때 가입을 했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산모님들 태아시기 때 내 아이를 위해서 꼭 실손보험은 가입을 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끔 태아보험을 가입을 꼭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되냐? 이 필요성이 있음을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다음 요실금인데요. 요건 시기 상관없이 실손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경우도 치료 목적의 급여 치료일 때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1세대 실비와 16년도 이전 실비는 보상하지 않고 16년도 1월 이후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태아 계약 시에 한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아가들이 해당 코드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태아 때 이 실손보험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습관적 유산, 불임, 인공수종 관련 합병증인데요. 원래는 보상하지 않았지만 4세대 실비부터는 급여에 한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장이 확대가 된 듯 하고요.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경우 16년 1월 이전까지는 40%, 21년 6월 이전까지는 80%, 21년 7월부터는 70%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차 사고의 쌍방 과실일 경우
경우 이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자상이나 자손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상이나 자손에서 처리를 받으셔야 하고,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관련 내용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급여 시력 교정술인데요. 시력 교정술은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눈 관련 수술 중에 백내장 수술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뭐 단초점이냐 다초점이냐, 다초점 렌즈 삽입술 할 거면 16년도 이전 실비는 전환하면 안 된다 등등이요.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인정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인데 굳이 입원 처리로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이유는, 입원을 했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은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한도까지만 처리되기 때문에 초과분은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즘 백내장은 입원이 아닌 대부분 통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 때문에 과거 실비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응급 환자 응급 의료비인데요. 16년도 이전 실비들은 보상 받으실 수 있고, 16년도 이후 2세대, 3세대 실비에서는 비응급 환자로 상급 종합병원에 간다면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4세대 실비부터는 추가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비응급으로 가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권역응급의료센터란 치료가 시급한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의료를 중점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로 지정한 상급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고, 응급 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응급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게 되고요. 영수증에 전액 본인부담금의 금액이 적혀 있다면 비응급 환자란 뜻입니다. 다음은 치매인데요. 치매는 1세대 실비에서는 보상이 거의 안 되고요. 2세대 실비부터는 치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신과 관련된 질환들도 16년도 이전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 되지만 16년도 이후 실비부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 영상진단은 모두 실비에서 다 보상을 하지만 이 도수치료나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는 4세대 실비부터 10회 이후 병변 호전 시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병변의 호전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 서류가 첨부가 돼서 확인이 되면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회 이상은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면책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면책기간이랑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1세대 실손은 하나의 상해 사고로부터 입원 시 365일간 보장하고 더 이상 보장하지 않고요. 질병으로 입원 시는 365일간 보장을 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365일 보장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 핀 제거하는 수술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365일간만 보장하고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365일 이전에 핀 제거 수술을 하셔야 보장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미처 모르고 있다가 365일 경과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제거했을 때 든 이 병원비 비용은 실손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면책기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해로 통원 시에는 1년간 30회 한도로 보장 후 면책되고요. 질병으로 통원 시에는 1년에 30회 보장하고 180일 면책 기간 후에 다시 재보장됩니다. 이 또한 아시는 분이 관절염 때문에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통원 30회 한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장이 안 되어서 18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병원비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참에 4세대로 전환을 할까 고민도 하시던데, 이 1세대 실손이 장점도 많지만 보장 기간에 대한 건 조금 불리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2세대 실손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365일 보장 후에 180일이 아닌 90일 면책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보장되고요. 통원 시에는 1년에 30회가 아닌 180회 한도로 보장 후에 365일 지난 시점에 다시 180회 한도로 복원이 됩니다. 1세대 실비의 단점인 이 보장 기간이 조금 보완된 모습
모습이죠. 그런데 이 2세대 실비는 다 똑같지 않고요. 중간에 개정된 시기가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14년도 4월부터 15년도 12월까지의 2세대 실비는 질병 상해로 입원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 후 재보장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되게 되면 한도가 다시 복원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365일간 보상은 해주는데 365일이 아니라 만약 한 달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퇴원 후에 180일간 동일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도를 복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통원도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마다 180회 한도가 복원됩니다. 이전 2세대 실비보다 보장 기간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16년도 1월 이후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의 경우엔 일수가 아니라 한도를 다 소진하면 면책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질병으로 5천만 원을 1년 6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하였다면 1년 6개월 소진한 기간부터 면책 기간 90일 이후에 다시 복원돼서 보상이 됩니다. 그럼 한도를 빨리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빨리 소진을 하게 된다면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65일까지 면책 후에 복원되게 되는데요. 만약 6개월 만에 한도 5천만 원을 다 썼다면 그로부터 6개월 뒤, 그러니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복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는 입원이던 통원이던 계약일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으로 따로 한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급여, 비급여 각각 5천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 연도 1월에 실비를 가입을 하고 6월에 비급여 치료 5천만 원을 다 썼다면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5천만 원 한도가 리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 가능 기간에 있어서는 뒤로 갈수록 조건이 좀 좋아졌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실손이 보장 기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네,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해외 치료 시 실손보험 중지 및 환급 제도인데요. 요건 1세대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 2세대 실비부터는 귀국 후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1세대 실손은 해외에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4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1세대 실손은 해외에 장기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세대 실손부터는 장기로 해외 나갔다 오셨던 분들은 환급이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 갱신 주기는 1세대 실비는 1년, 3년, 5년 다 가능했습니다. 13년도 이전 2세대 실비는 3년 갱신이고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13년도 4월 이전 1세대, 2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고요. 내가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70세든 80세든 계속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13년도 이후 실비는 15년 뒤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5세대 실비든 뭐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뭐 6세대 실비든 해당되는 실손으로 자동 전환돼서 바뀌게 되고요. 이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 뒤 자동적으로 그때 당시 운영하고 있는 실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었지만 한 번 더 정리하여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13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할 땐 적립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해야 했었는데요. 그 적립보험료가 쌓여서 나중에 갱신 시점에 갱신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대체납으로 소진되게 되는 건데요. 갱신 시점 오르는 보험료를 미리 적립해둔 금액으로 대체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으나 적립보험료가 전부 소진되면 그때부턴 보험료가 한 번에 또 갱신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실비보험은 안 오르던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이 적립보험료를 미리 깔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1세대 가입자분들이 가입하신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소진되어서 보험료가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이전 실비보험은 회사 실비도 가입하고 개인 실비도 가입
가입하고 중복으로 체결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도 피해 구제가 안 되지만 16년도 이후 실비부터는 중복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 계약 시 비례분담 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최초 계약일 기준 5년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냐면 실비보험은 2개를 가입했다고 해서 2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보험 비용만큼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2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A사 실비에서 500만 원, B사 실비에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례보상되어 실제로 내가 손해보험 비용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신 분들은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하시고요. 회사 실비로 보장을 받으시다가 은퇴 시점에 나의 개인 실비를 부활하시면 됩니다. 중지해놓은 내 개인 실비가 1세대 실비였다면 부활할 때도 1세대 실비 그대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점이 되면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회사 단체 실손의 단점은 실손 약관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약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4세대 실손 기준이지만 5세대 실손이 나오게 되면 5세대 실손 기준으로 변경될 거기 때문에 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 실손이 1세대나 2세대 혹은 3세대 실손이라면 자기 부담금 등 내 개인 실손이 단체 실손보다 보장 조건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도 참고하셔서 어떤 실손을 유지하실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만약 이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게 된다면 1세대 실손은 만료 전 최종 발병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는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4세대 실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세대별 실손보상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려면 병력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4세대 실손 전환 시 인수 기준은 1년 이내에 정신과 질환 진료 이력이 없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있어도 이 정신과 질환만 아니면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환 시 장점 중 하나가 기존의 실비보험에 질병 실손만 있거나 이 상해 실비가 없다면 상해 실비를 추가하실 수 있고 질병 실비가 없다면 질병 실비를 추가해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철회도 가능하고 전환 전 계약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나 보험금 벌써 청구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3개월 이내일 경우는 다시 예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고객분 중에 보험료가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연락 와서 실손 전환을 하시라 라는 권유에 덜컥 전환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전환 후에 따지고 보니까 전환해서 줄일 수 있는 보험료 차액은 채 3만 원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정도 줄이려고 당장 전환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다시 복원 요청을 하셨는데요. 전환 후 6개월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래 실손으로 복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3만 원이라도 줄여야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병력이 있으시거나 병원을 좀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보험료 차액과 자기부담금 차액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 4세대 실비도 괜찮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이 4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좀 높고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가 이 전환을 하냐 마냐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전 영상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보험료 차액과 자기부담금 요게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보험료 할증 제도인데요.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개인 할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개인 할증 제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1세대나 2세대 초기 실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장점들이 있어서 포기하기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어차피 유지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한들 한 달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세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손은 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라면 유지를 하시고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 드시면 전환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어중간한 분들도 계시죠. 오르긴 했는데 아직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그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의 병력 등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예전 실손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보험료 줄어드는 것만큼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암이나 뇌, 심장에 대한 치료비 플랜과 아무래도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쪽 플랜을 잘 마련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병인 보험도 입원 시 보상 가능한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최근 간병인 보험 가입 한도가 좀 줄어들어 예전 같진 않지만 하루당 10만원, 15만원 보상 가능한 상품이라도 준비해 두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증형으로 가입 가능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선 아직 나이가 50대 이하이신 분이라면 체증형으로 준비해 두심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실손 전환하고 딱 필요한 치료비, 수술비 플랜과 간병인 플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 보험사 비교 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관련 상품들도 하나씩 비교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101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